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증시 이제 좀 정치권 변수에서 벗어나는 듯 하면서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금리와 관련된 변수들이 시장을 또다시 파랗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것 대비 우리 증시는 그래도 좀 선방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목요일장과 달리 금요일장에서 또다시 낙폭을 확대하면서 2400선 붕괴, 또 코스닥도 더 힘없이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시장에는 주도주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대외적인 변수까지 있다.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변수 하나씩 체크해보고요. 연말장 그리고 연초장까지 대응하는 힘 키워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모국선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주도주 없어? 있잖아. 잡주자. 아니 선생님, 우리가 흔히 주도주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럼 인식 전환을 해야지. 가까이에서 나는 이제 40년 정도 싸우니까 나한테 수익 주는 종목이 주도주, 우량주. 나한테 손해 보는 데는 나쁜 종목, 잡주. 그러니까 잡주가 아니라 나쁜 종목. 나쁜 종목. 그러니까 주도주, 잡주의 개념이 아니라 좋은 종목, 나쁜 종목. 난 그렇게 구분해. 뭐 가치주, 성장주, 우리나라 그런 분석의 틀을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점을 환율로 잡자고 그랬잖아. 네. 근데 나는 트럼프 정부 될 때까지 이거는 제가 1월 말까지 받아 확인해야 된다. 시가상위 종목 하지 마. 왜 노래 불러? 환율 이게 패시브가 관리하는 장이거든. 네. 그러면 여기서 1,450원대가 지금 2,400이야. 만약에 1,470원 가면 여기서 100포인트 또 빠져. 패시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바스켓을 그때는 뭐 삼성전자는 내가 이제 크게 빠질 거 없어. 자사주 개입이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바닥을 SK하이닉스니 현대차니 이런 거 갖고 보겠다고 한 게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근데 요번에 1,450원을 갖다 해서 우리 이거를 계엄했는데도 뚫지 못했던 거야. 그때가 1,443원 고점 찍고 네. 계엄 선언했는데도 1,450원 뚫지 않았었어. 네네. 그런데 어제 이 파월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4번에서 2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축소시키면서 그냥 팍 뚫어버리잖아. 그럼 이게 보이지 않게 지금 한국은행은 그냥 눈물겨운 방어 전선을 피고 좀 자기네들 힘 갖고 안 되니까 기업들 보고도 달러 좀 팔아. 뭐 여러 가지 할 거라고. 얘네 갖고 있는 달러 팔아. 시장에 공급해. 그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네. 1월 20일 날 네. 트럼프가 보편관세니 어떤 지수에 때렸어. 이때 1,020원, 30원을 뺀 상태라면 여기가 쌍복에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네. 근데 여기서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이때 때렸어. 그러면 위에나는 그대로 약세할 거고, 그러면 N도 160엔 돌파할 거고, 그럼 우리는 뭐 통뼈야? 용가리 통뼈라고 그러나? 통가리 통뼈. 그냥 2, 30원 더 튄단 말이야. 그때 1,470원이야, 1,500 가봐. 20원당 100. 패시브 20원당 100. 지금은 20원당 100포인트씩 빠진다고. 70에서 100. 근데 지금 1,450원이 이제 상단으로. 그러니까 1,450원에서 2,350을 하다냐? 네. 그러면 1,470원이야. 네. 그럼 2,250이나 2,300. 1,500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2,150이나 2,000. 이건 수학 공식이야. 그때 때리는 게 삼성전자는 오만전자는 안 깰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자수 돌 테니까. 네.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SK하이닉스, 현대차 18만 원. SK하이닉스 여러분들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13만 원 보는 거야.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그런 거 갖다 빌려다 때려버리면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하겠지. 근데 맞고 간단 말이야. 그거 확인이 1월 말이라고. 1월 말. 다행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그거 뻥카였어야 하길 바라는 거야. 막 때리는 척 하더니 시진핑 불러다가
나 대만 줘. 뭐, 그럼 뭐 봐줄게. 부루마블이야? 아니 그렇게 협박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아메리카를 위대하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지금 트럼프 정부의 내부 강요나 가장 노리는 기업이 뭔지 아냐? TSMC. TSMC 미국 들어와. 근데 TSMC가 미쳤다고 미국 들어가? 근데 그러면 미국 안 들어오면 사람이라도 다 뽑아갖고 자기네들 스카웃. 이게 가장 그런데 그 결정적인 탈을 대만 좀 괴롭혀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다에서 비즈니스 옛날 그 드라마에서 한번 그 트럼프 드라마 자서전적 드라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중국에서 그 손자범법을 귀신같이 다 띄신 분이야. 그래서 성동격서, 차도, 살인계 뭐 이 별짓을 다 쓸 수 있는 분이야 비즈니스맨. 그러니까 때리는 척하면서 후렌들이 갈 수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해가 맞춰지는 게 중국은 대만을 홍콩 같이 만들려고 그럴 거고. 네. 미국은 그런 상황을 옛날에 민주당 정부는 군사적으로 보호해주고 막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는 그건 알아서 하면서 거기에 자기네들이 이득 자원을 요때다 하고 미국으로 뽑아버리면 어떡해. 그러면서 브로드컴이니 인텔이니 이런 걸 키워갖고 네. 뭔가 에너지를 자국 우선주의로 가버리면 네. 나는 그럴까봐 잘 걱정이야. 이게 또 제2차 경천 동지할 일. 그러니까 경철 동지할 넘버원이 계엄이었다면 경천 동지할 2 시리즈는 대만에서 TSMC 갖고 오기. 세 번째 경청 동지는 북한 후렌들이 가기. 안 그래도 김정은 내 친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푸틴이나 김정은이 만나줘야 뭐 그게 먹히겠지만 그래도 시도는 할 것 같아. 이게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이제 그 가까이에서 그 패싱 당할 것 같거든 6개월은. 가까이에서 뭐 차기 이제 대선 일정 정해지고 다음 정권이나 대권이 어떻게 창출되나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트럼프 스타일은 내가 니네들 만날 것만 아니야. 그쵸. 지도자 아니면은 원래 푸틴이 뭐 1시간 정도 늦게 온다면서요. 정상끼리 만날 때. 근데 트럼프가 그때 1시간 반인가? 더 늦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스타일 자체가 권한대행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말해봤자 안 통하고 야 나는 대빵 아니면 얘기 안 해.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랑 협상을 할 수 있는 그게 사실상 없죠. 그러니까 나가 그래서 이럴 때는 나는 또 트럼프에 빙의해 보는 거야. 트럼프에. 무럼프. 그러면 우리나라가 삥 뜯어먹기 제일 좋은 먹잇감이야. 아 그쵸. 대빵 없고. 먹잇감이야. 방어할 거 없고. 그럼 이 먹잇감일 때는 우회적으로 그 괴롭힘, 그러니까 중국 보고 괴롭히게 하고 일본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이럴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내가 도와주는 척하면서 빼먹겠지. 그러든지 아니면 협박하는지 해서 뭐 북한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이즈 일으켜갖고 방위비를 빼먹든지. 그러니까 트럼프 머리에서는 가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메리카를 위대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 적자나 이 부분을 네. 어디서 커버할까? 우리나라한테 삥 뜯든지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 삥 뜯든지 저 중동 지역을 노이즈 이렇게 해서 삥 뜯든지 심지어는 카나다, 일본도 삥 뜯을 거다. 응? 그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한 축으로 비트코인이 급등한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비트코인 재정적자 채권을 커버하거나 뭔가 뭔가 트럼프 정부에서는 비트코인의 위상이 달라질 거다. 나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대신 그 도구를 이용할 뿐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너무 화려하게 단기 급등한 것들 지금 미국장도 가만 보면 테마 작전장이야. 최근에 한 달 만에 퀀텀 컴퓨팅이 26배 올랐더라고. 이게 뭐 정상적인 장이야? 1, 2불짜리가
27, 8불. 그런데 어저께 하루 만에 40% 빠졌어. 그러니까 가만 보면 미국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표성 갖고 있는 시가 상위의 대형주는 갑자기 급락할 때는 사는 거야. 지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급락해 갖고 52주 최저가를 또 급락을 해. 네. 난 그때 살래. 인텔은 25불, 26불 해갖고 18불 이럴 때는 또 살래. 또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해갖고 여기에서 또 뭔가 엮어갖고 보조금을 제일 많이 준 게 또 1순위 준 게 인텔이거든. 네.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게릴라 전투나 할래.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지금 그나마 시장에서 되는 게 카나다 괴롭히는 거를 나는 셰일가스 팔아갖고 뭔가 셰일가스에서 끌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크라이나 이쪽이 불안해야 돼. 근데 트럼프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게 있잖아요. 성동 격서 전략 같아. 자기가 가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있는데 뒤로는 더 싸워라, 더 싸워라. 아니면 그쪽 싸우기 위해서 갖다 그쪽을 하는 척하면서 중동을 불바다 만드는 거야 또.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가 굉장히 열받아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트럼프 시대에서는 또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막 갈 수도 있거든. 네. 여기저기 괴롭히면.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그러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유가를 급락시키면 되거든. 응? 그럼 유가 급락하면 제일 또 골 때리는 게 사우디하고 이런 산유국 아니야. 오페. 근데 지네들 셰일가스 단가는 50불이면 채산성이 나. 기술 개발이 돼서. 그러니까 유가도 서부 텍사스 중주들도 한 60불 초반까지 떨어뜨려 갖고 다들 고탕먹일 것 같아. 그러면서 푸틴으로 하여금 나는 갈등을 유도할 것 같아.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이 뭐 떠들지만 나토를 개편하면서 방위비 분담, 그러니까 돈 나가는 게 무지 많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옛날 이런 좀 보면 뭐 세계 경찰 역할하면서 뭐 여기도 지켜야 되고 대만도 지켜야 되고 트럼프는 야 방위 그 세계 뿌려진 방위 축소하면서 니네들이 내. 아니면 니네들이 경비 더 내. 우리가 줄어들고. 아니면 우리나라 제품에 시일가스나 사줘.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제 전략이 가스공사가 이제 미국 셰일가스로 바꾸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 네. 그래서 트럼프 2.0 4년 동안은 나는 우리나라는 고난의 시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오늘 대표하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각자 도생에 뭔가 반사 이익을 받는 틈새의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한 그냥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피멍 들지 않겠나. 그래서 요번에 가장 걱정이 2차 전지는 이제 계속 추세가 하락하고 있어. SK 하이닉스마저도 부러지면. 근데 SK 하이닉스가 선생님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6,600억 원 정도의 보조금 수령하는 게 확정이 됐잖아요. 1, 2조 더 뜯길 것 같은데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갖다 예를 들어서 문제는 뭐냐면 SK 하이닉스의 이제 간단히 해서 4, 4분기, 1, 4분기가 네. 업황이 나빠지거나 이렇게 막 때리면서 그러면서 뭐 노이즈가 막 생기면 갖다 얘기해서 지금까지 삼성전자보다 잘하던 이 예상치가 뚝뚝 떨어져 봐. 근데 SK 하이닉스 어쨌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중국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요번에 127불에서 잠깐서 140불까지 오면 또 단타로 매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내년도 1, 4분기에 엔비디아 마저도 부러지면 이제 논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AI 간단히 얘기해서 노상 AI 로봇 뭐 우주 다 AI 반도체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필요해 이게 부러졌다는 얘기야 이 논리가. 그러면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허상이었네. 만약에 이렇게 나가버리면 미국 그다음에 AI를 했던 축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지금보다 네. 트럼프 정부의 3개월 음. 그러면 1, 4분기 실적이야. 4, 4분기 실적은 아니야. 네. 내년 1, 2, 3에 어떤 수치가 꽂히냐가 우리나라의 지수 바닥을 확인해. 그때 환율이 얼마냐. 그때까지는 그냥 테마 잡주장할래. 근데 선생님 이번에 실적을 트럼프 시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실적 전망치가 부정적으로 나왔잖아요. 그 영향도 SK하이닉스 반도체주가 하락하였는데 좀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바이든 시대에서 나온 수치잖아요. 그럼 그건 크게 유의미하게 보지 않으시는 아니면 거예요? 안 봐. 그러니까 나는 그 이번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부러졌다는 게 다음은 또 SK하이닉스 부러뜨리려나? 그래서 참- SK하이닉스가 낙폭을 좀 키웠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무슨 아직 저점 안 깼잖아.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18만 원에 때리라고 그랬어. 네. 고점은 18만 4천 원이야. 무조건 21% 빼. 그 가격이 얼마냐 하면 14만 5천 원. 9월 19일 저점이야. 이거를 붕괴시키면 논리가 어떻게 바뀌겠냐? 논리가 어떻게 바뀌겠냐? AI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렵네. 진짜 반도체는 아닌가 보다. 그렇지. 그게 확인되는 건 3, 4월이겠지. 그게 나는 검증을 할래. 그때 그러면 에코플로는 5 잡아. 5만 원. 그리고 전체적 그럼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2150에서 2250이야.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장은 매일 단기간에 더블 가는 거 30% 가는 거 50% 가는 거 그러니까 2,500개 중에 한두 개. 2,500개 중에 100개는 있어. 100개 찾는 장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 2대8 법칙이 있잖아. 네. 80%다 떨어지고 망가져. 20% 찾아내기. 그 20% 찾아내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낙연주 찾아드렸잖아. 막 급등하는 거 봐. 근데 오늘 남선아님이 1,800원 때리고 200원 빠지면 다시 사고 당분간 이런 장이 나오는 것 같아. 계속. 그리고 돌아가면 오늘 SBS가 상한가 쳤어. 네. 이게 다 뭐야? 테마주. 그러니까 이제 IMBC YT인 다음에 나는 콘텐츠리 중앙할까 했더니 SBS를 땡겨버리네. SBS 이런 것들이 다 정치 에너지 다음 그러니까 대충 벚꽃 대선 예측이 많아. 네. 2, 3월은 너무 빠른 것 같고 그러니까 4, 5월 정도에 대선이 잡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이재명 법률 리스크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킹메이커나 다른 옛날 잠룡들 네. 나오면서 돌아가면서 요새는 뭐 우원식 갖다 얘기해서 국회의장 네. 그 이분은 뭐 난 대권주자는 아닌 것 같은데도 언론이나 이렇게 분위기 띄워져 갖고 거기에 꽂혀 갖고 나는 코오롱 모빌리티나 효성 OMB라 오늘 코오롱 모빌리티는 아까 급락했다 막판에 상한가까지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이 이게 질이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나는 안 할래 하지만 나는 논리가 어떻게 1,000만 원, 2,000만 원에도 하세요라는 거야. 급등할 때 하지 말고 다음 판을 까는 종목이 아직 안 올라간 것도 그러면 SBS 다음에 나는 콘텐츠리 중앙이야. 이것도 상한가 한 번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때 또 때려버릴래. 네. 이런 판을 짜갖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의 종목장이 언제까지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1,430원 내려. 그러니까 꼭지 찍을 때까지. 아우. 진짜 이게 꼭지네. 지금이 꽂히셨으면 좋겠다. 1,450원. 그러니까 이게 꼭지라는 거는 1월 20일까지 2, 30원은 개입에 의해서 빼야 돼. 근데 못 빼. 그러면 나는 1,470원이나 1,500원 찍었다 간다고 봐. 그게 확인이 1월 말에서 3월 사이야.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 테마주 해야지 뭐. 일단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업황은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 그때까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가격보다 지난 9월에 그때가 14만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빠졌을 때잖아요. 그때 저점을 한번 확인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그때 종합주가 지수가 2,380이야. 지금 그거 공격이야.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9월 19일이 저점이야. 네.
지금 그때보다는 높아. 그러니까 2만 원 정도 변동이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계속 20만 원에서는 지지를 해. 네. 그런데 지금 고점에서 20만 원이 25% 빠진 수치야. 네. 여기서 2만 원 더 빠지면 어떡해? 그러면 이게 바스켓 매도가 들어왔거나 환율이 20원 뛰었다는 얘기거든. 그럼 기계적으로 그거 빌려다 때리는 거야. 때릴 수 있는 게 지금 은행, 자동차. 지금 자동차를 이거 환율 수혜줍니다라고 카바에서 네, 선생님 그 자동차 환율 수혜주 얘기 조금 이따가 챕터로 나눠서 하고요. 그럼 반도체 SK하이닉스 여기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후퇴가 되고 부정적인 실적 전망치가 나오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보다는 우리는 트럼프 시대 실적을 확인해봐야 된다. SK하이닉스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선생님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는 그냥 5만 원, 5만 8천 원 박스. 근데 애널들이 지금 실적을 거의 조 단위로 다 낮춰가지고 전망을 하고 있다. 그건 상관없어.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앞서서 선생님 자사주 매입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반 경직성이 있다라고도 보여지지만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밸류업이잖아요, 선생님. 밸류업의 일환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런 지금 문제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밸류업 정책을 할지도 의문이다라는 걱정, 우려 섞인 말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생각 하지 말자. 산다고 했다가 안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안 사? 공시를 번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자사주는 기계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뭘 생각하냐면 지금 SK하이닉스를 때리고 현대차도 21만 원대, 20만 원대 요번에 50포인트 올릴 때 때리라는 것도 네. 이게 가짜 상승 같아서 그렇게 갔거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부장 중에 30에서 50% 오르는 게 지금 막 생기는 거야. 아니 SK하이닉스 빠지는데 내가 SK하이닉스 팔아갖고 퀄리타스 반도체 칩셋 미디어 들어가라는 게 빈집털이 소부장을 이 바닥 그 물려있는 그 세력들이 지금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네. 그 에너지가 있어. 그런데 그 에너지마저도 둘 다 붕괴됐을 때가 끝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퀄리타스 반도체도 대반도 없이 더 직전 저점 다시 깨고, 하나마이크론 칩셋 미디어 이 소부장도 대반등이 없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시패션 빼면서 자동차도 다 빠지는 거면 이거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우리 시장이 한 단계 레벨 다운됐다는 얘기야. 그거는 환율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1월 20일 전에는 안 맞을 것 같아. 이번에 한번 맞았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그 강요들이 막 떠드는 얘기에서 진짜 보편관세 나오고 진짜 이게 뻥이 아니고 진짜로 때리네. 그리고 또 중국은 곧대다 하고 대만 위협하면서 그 동북아시아 리스크를 높이고 또 우리나라 패싱해버리고 이럴 때 그러면 뭐 갖고 때리겠네. 밸류업 기대하는 은행주 갖고 때리거나 환율 수혜입니다 자동차 갖고 때려버리면 그 맞는 거 아니야. 네. 눈탱이 밤탱이 돼. 네. 그런 게 아직까지 검증이 안 돼서 내가 오죽하면 시가성비 종목 하지 말고 오를 때 때려라. 이제 돌리기는 50포인트 쉽게 돌려. 하루 만에. 삼성전자 2,000원만 올리면 됩니다. 2,000원만 올리면 지수는 50포인트 올라요. 근데 그 벽이 2,500에서 지금 막혀 있어. 네. 그러니까 선물이 10포인트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장이야. 그러니까 이 장은 나는 대세 판단은 1월 20일에서 우리 구정 지나서 그때 확인할래. 그리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종목들. 내가 오죽하면 이글벳이나 사놓고 기다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찍어드렸던 효성 OMB 무슨 걸로 급등할 때 태경 BK 찍어드려고 캠트로스 찍어드렸잖아. 오늘 캠트로스 100%다 팔아라 그랬어. 탄소 배출권. 네. 뭐 이런 테마주들 중에 간단히 해서 머니 게임이 가능하거나 역별 쪽에 완전히 빈집털이 된 종목들 그런 것들 사놓고 30 내지 50 올라오면 그냥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연속성 없어. 그냥 돌아가면서 가는 장이고 그 종목을 때렸어. 예를 들어서 태경 BK 때렸어. 10에서 20% 빠지면 그대로 다시 들어가. 네. 그러고 나서 매기 끌어놨다가 또 한
5일이나 10일 쉬었다가 다시 또 땡겨버리고 그런 장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선수 작전장이야.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쪽을 지금 굵직하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관세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변수가 남아 있고 또 그 부분이 또 환율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진짜로 AI가 뭐 어떻게 될 건지 삼성이 뭐 납품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주가 반등이 그로 인해서 실적이 꽂힐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보다는 지금 큰 틀에서 우리 증시를 감싸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 대외적인 변수가 크기 때문에 대형주는 실질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다. 왜냐면 또 이제 삼성전자 하락하니까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니까 좀 유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테마주 섹터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내년 중에 6만 전자 돌파할 때 전광판 끼고 대응하시고 지금 나는 수학과 물리적상으로 간단히해서 미국이라는 블랙홀이 생겼어. 네. 블랙홀이 뭐야? 다 빨아들이는 거죠? 논리 없이 다 빨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블랙홀에서 가장 문제되는 큰 사이즈들이 다 빨려 들어가. 그런데 요만큼 중력과 상관없이 조그만 것들은 혼자서 놀 수가 있어. 블랙홀이 빨아들여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논리도 다 빨아들여. 그러니까 이중 잣대가 등장하는 거야. 간단히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한테 감세를 해주겠대. 그래갖고 그거가 나오는 돈 갖고 너네도 소비를 진작시키라. 감세? 천만에. 또 얘기가 어떻게 돌아. 간단히 해서 이 감세에서 세금 줄어드는 거를 네. 관세로 삥 뜯어갖고 그거보다 더 크게 메꾸나 보자고. 그리고 그 희생양이 우리나라, 심지어는 카나다, 유럽, 일본. 유럽은 저 나토 제도를 어떻게 해갖고 거기에 미국 비중을 줄여갖고 독일, 프랑스가 오히려 네. 더 증가시켜갖고 싹 빠져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럼 거기서 경비 줄여. 그래갖고 그 대신 셰일가스를 왕창 팔아먹어. 난 이 짓 할 것 같다. 그럼 선생님 우리가 트럼프 시대 셰일가스 한국가스공사 이거 살까요? 하라고 그랬잖아. 왜냐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어쨌든 테마주 쪽을 본다고 해도 어쨌든 오늘 하락장에서도 좀 힘을 내줬던 게 조선해운이잖아요. 미국이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뭐 한다. 그래서 중국의 의존도 낮추도록 한다. 그래서 오늘 또 그 관련주가 조선 쪽에 움직였으니까 우리한테 그래도 조금 더 그 틈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할까? 근데 당근이 될 수 있는 섹터. 아니 그래서 조선 기자재가 주도주라고 노상 떠들었어. 근데 52주 최저가는 다 팔으라고 그랬어. 성광밴드라든지. 네. 이건 왜 팔느냐. 삼성과 SK는 누를 때 얘가 뭐 독야 청청이야. 그러니까 상단은 제한돼 있어. 그러면 현대임스가 갑자기 급등해서 오늘 15,000원 때려갖고 다시 2-3,000원 빠지면 다시 돌아가면서 순환. 그러니까 태용 남았어. 네.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도 남은 거 찾아다니는 거야. 선생님 그 HJ 중공업 HJ 중업 네. 그거 매도 위치야. 그러니까 셰일가스 팔아먹으려면 뭐 해야 돼? LNG 사이클에서 연결이 되는 거. 그리고 그 LNG를 또 발주하면 만들어야 되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움직인다고 보면 돼. 그런데 이미 HJ 중공업은 상단이야. 그래프 보세요.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나아. 오히려 태용 그래프 보면 이게 52주 최저가야. 태웅. 오히려 여러분들 대한고래로 망가진 화성밸브 하는 게 나아. 이런 것들이 이제 2-3천원 깻 메꾸는 장. 그런 것들이 계속 순환되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가스공사는 20%짜리야. 바닥 확인될 때까지는. 그럼 3만 원까지 빠졌어? 네. 옛날 5만 원이야? 3만 원, 4만 원에서 6개월 봐. 요거는 나올 것 같아. 20%는. 그럼 20% 나올 때 팔래.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감각이 덩치 큰 블랙홀에서 그게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이것도 20-30%밖에 안 봐. 하나오션은 많이 오른 것도 없어요. 41,000원, 31,000원, 지금 3만 원. 20% 곱해봐. 그럼 37,000원대. 지금 34,000원이야. 그럼 2,000원, 3,000원 올라가면 때려야지. 그리고 다시 다 밑에 내려오면? 그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때 상황 따라서. 환율 그래서 4, 4분기 실적 나오고 1, 4분기 컨센서스가 어떻게 가나. 그때 미국이 그때 폭락하면 또 안 되잖아. 네. 그런 거 다 들여다볼래. 일단 38,000원대 오면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지켜봐서 또 그때 맞는 걸로 이동을 하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1,000원, 38,000원, 34,500원, 4만원 이렇게 하면 N자가 되잖아. 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미국도 급락이 없어야 되고 환율도 이제 됐어가 나와야 될 거야. 아니야. 그거는 1, 2월 달까지는 확인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진짜 실제 정책 실행을 어떻게 하나 미리 예상하지 말자. 네.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조금 같은 것도 뭐 공화당 의회에서 다르게 될 거다. 뭐 여러 가지 예측들이 많죠. 이거는 시장 전략가나 어널리스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실전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 머리 쓰지 말자. 해답 누구도 모르니까. 그리고 진짜 확인되면 하자고. 확인되면 하자고. 그거를 에코프로,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갖고 확인하자고. 만약에 진짜 안 때린다 그러면 그때 사도 돼. 근데 선생님 외국인이 에코프로 BM을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더라고요. 이건 뭐 유의미하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패시브 시장이라는 건 매수한 게 위험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반대로 매수한 건 뒤에 합성된 거다. 그러니까 현대차 요새 올라요. 뒤에 이거 나중에 이거 때리면서 엎어치기 들어가는 용으로 쓰면 어떡해. 그러니까 패시브 시장에서는 외국은 매수된 거를 위험하게 생각하시라고. 매수된 거 연속해서 바닥에서 한 20% 오르면 때리라고 오히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가면 오히려 오히려 해라. 뒤에 더 큰 합성 매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라고. 패시브 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할 때는 비차익이 연속적으로 매수 들어오면 액티브가 들어온 거야. 요새 비차익 왕창 때려버린다. 비차익은 뭐 몇천억씩 때려버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패시브 장이에요. 이런 장에서는 외국인 매수 눈에 보이는 게 수상한 거야. 그럼 네이버도 계속 매수 들어오는 때리라고 것도 그랬잖아, 그래서. 의미가 그렇게. 난 18만 원 오면 살래. 21만 원, 22만 원. 그러니까 패시브 장에서는 외국 매수 상위 종목 피하라야 오히려. 로직을 파생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지만 패시브 장에서는 외국인 매수 연속은 간단히 해서 다음 폭탄 제조용이다. 바스켓 매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은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기관이 매수 상위 종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짚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보실 때 참고하시면서 주가 움직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트럼프 행정부 얘기하시는데 아까 경천동지에서 저는 또 하나 생각난 게 또 이맘때쯤 되면 주기적으로 나오는 셧다운 우려. 그것도 좀 오늘장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셧다운 시키면 그날이 바닥이겠지 뭐. 근데 왜 주기적으로 근데 셧다운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장은 빠져요. 음. 결국은 해결이 되는데 아니 그리고 되는데 트럼프 빼더라고요. 또 트럼프 빙의해봐. 불안함을 조장해야 돼. 바이든은 이제 가. 그럼 가. 불안하다가 내가 딱 당선됐을 때 와 여러분 괜찮습니다를 보여줘야지. 아니지 1년 후에가 꽃이 피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당선되면서부터 좀 괜찮습니다의 기운이 나와요. 아니에요? 아니야. 됐잖아 이제. 나는 이제 빅베스 할 것 같아. 트럼프 빅베스. 경영 효율부 그러니까. 머스크. 다 자르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돼서 했으니까 이거 해서 좀 더 다 불확실성 키운 다음에 구조 조정하고 밑바닥을 딱 만든 다음에 1년 후에 성과 이렇게 주고 중간 선거 딱 따오는 게 최종 목표지. 지금 그럼 셧다운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더 확산시키겠네요. 이걸 뭐 빠르게 해결해 줄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좀 들어요. 선생님 말씀 그래요. 들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 다음에 계속 올랐잖아. 네. 그리고 다우는 이미 망가지고 있잖아. 난 나스닥이 다음에 망가질 차례라고. 나스닥 망가지면 우리도 그러니까 그것도 검증해야 돼. 나스닥이 망가졌는데 우리는 디커플링 돼야 돼. 이런 논리가 돼야 돼. 이제 미국 본토에서 빠져나와서 이머징 국가 들어가자. 이 논리가 아직 말도 안 되잖아. 그쵸. 이게 세워지는 시장이 나와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중국이 날아가고.
미국과 트럼프가 갑자기 프렌들리하고 간단히 얘기해서 북한하고 만나고 이러면 미국에서 우리 이쪽에서 갑자기 그냥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지금 이게 또 경청동지할 일 아니냐. 지금은 말도 안 그렇죠.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거고. 근데 나는 지금 말 안 되는 스토리텔링의 종목만 찾아다니는데 그 종목이 수익률이 나요. 그게 앞서서 말씀하셨던 정치 테마죠.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지난주에 남산알미늄 선생님 제가 그때 우리 막 얘기할 때 제가 뭐 오세훈이 저 오세훈 아닌 것 같다 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오세훈 무시하십니까? 우리 세훈이 형 왜 무시하세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남산알미늄 말씀하실 때 저는 속으로 이낙연은 아닐 거 했는데 움직여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견을 다 버리자. 나올 수 있는 사람. 지금 대충 민주당 내에서는 그쵸. 그 이재명 대표란 산이 너무 크잖아. 근데 이게 부러졌을 때의 우후죽순격으로 나오겠지. 지금 나오는 것보다는. 그게 4월이야.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 나도 너도 밤나무같이 전초전이야. 너 혹시 너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무슨 직책을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들. 김동연, 그 다음에 옛날에 잠룡 수준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김경수. 여러 가지. 근데 나는 오세훈, 김경수는 뺄래. 빼요? 왜요? 김경수는 왜 빼요? 사이즈가 작아. 그쵸. 좀 작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좀 그나마 그래도, 오히려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 저 우원식 국회의장님 팬이에요. 뭔가 느낌이 약간 뿌띠뿌띠 하시달까? 근데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대선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 나는 국회를 잘 하는 게 임무라고 생각한다. 임기가 5월인가까지 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대선 출마나 이런 부분이 벚꽃 대선이 된다면 안 되니까 그 얘기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하락을 했었잖아요. 또 다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무논리다. 본인 얘기보다 국민이 원하면 나와야지. 그렇지. 그게 더 중요해. 그 이해 집단들이 그 주군을 어떤 사람을 모시냐.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에 신뢰도가 많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또 대선 주자로서는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포장을 하겠지 자꾸. 그게 주식시장이야. 포장을 하는 데가 주식시장이야. 그 에너지는 무시 못해요. 근데 이번에 테마주 올라간 거 보니까 좀 어이가 없는 게 코롱 모빌리티, 뱅크웨어 글로벌, 효성 OMB 제가 좀 뒤져봤거든요. 코롱 모빌리티 그 대표랑 뭐 연대 동문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은 고등학교 동창, 효성 OMB는 그 지역구에 회사가 있다. 아니 이게 뭐 가능성이 1도 없는데. 정치인 관련주는 그냥 말도 안 돼. 그렇게 다 사돈의 팔촌에 어떻게 엮였고 뭐 이런 거야. 그게 아니라 네가 국회의원식 관련주 네이버 검색해. 나와. 1, 2, 3으로 나오는 게 뭐냐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 무슨 얘기인지 이낙연 관련주 딱 하면 TK 케미칼, 남선 알루미늄, 남아 토건, 남아 산업이야. 그거 땡기는 거야. 그러면 이거 만드는 설계자들이 누구겠냐? 블로거들? 그게 블로거들이 아니라 판을 까는 애들이야. 지금 투자 자문이나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블로그 활동 왜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거 판 까는 거야. 그리고 판 깔기 전에 일부 다 선침해를 해놔. 이거 불법인데. 잡아라 이거야. 그쪽은 다 그거야. 그래 놓고 판을 깔아. 그래갖고 분위기가 막 와. 그러고 나고 최대한 노력을 해. 그러다가 갑자기 가지. 그래서 상하가 막 하면 이게 또 그 포머 회사로 이거나 보다 하고 무작위 매수가 들어가. 갖다 얘기해서 이재명 관련주에서 한 달 만에 200% 300% 뛰는 걸 봤잖아. 그러면 여기 이재명 대표 여기에 관련된 이낙연 관련주나 그 국회의장 관련주에 관련된 재료는 국민의힘 저리 가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권이 끝나는 순간에 날아가는 거야. 그 상대들, 그러면 그게 어디야? 4, 5월 달이야. 4, 5월 달. 그럼 아직도 할 기간 무지 많아요. 그러면 나는 남산 알면 시나리오를 짠다면 예를 들어서 1,800, 2,000원 때려.
또다시 한 3,400원 흔들어. 계속 하다가 3월, 4월에서 진짜 등장하셔. 그때는 올라간다. 일시적재 비슷하게. 1,000원에서 2,500원. 그 당내 경선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올라가는 그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을 그러면 나가 판에 당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판을 까세요. 브로그를 열심히 하시든지. 내가 키워? 본인이 키워.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3월달, 5월달에 구제역도입니다. 조류독감입니다. 저 철새가 130마리가 우리나라 왔어 이미. 그럼 쟤네들이 병원군 갖고 왔을 거 아니야. 네. 여기에서 또 수많은 오늘 딱 신문 보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가기 전에 남선 알미늄 말씀해 주셨고 TK 케미칼 상승 많이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실책이죠? 이런 종목은 상한가 한 번 치면 하지 마. 상한가 30% 이상 올라간 건 하지 마. 후발주 차시는 게 나아. 그럼 선생님 이낙연 테마주 그렇게 관리하고 안랩 얘네도 다시 와요? 국민의힘 쪽에서? 안 와요? 매번 그러니까 요번에 8만 원까지 갔잖아. 5만 원대 오면 할래. 가격적인 부분이? 가격적 부분. 그러면 부산 산업도 한 5만 원대 오면 다시 할래. 홍준표 대구시장도 다시 그게 한다고. 부산 산업 5만 원대 오면 한국선제 3천 원대 초반 오면 나는 위치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 뭐 당대표로 김무성 의원을 김무성 전 의원을 아저씨는 한다. 근데 디지털 조선이 또 김무성 관련 주잖아요. 그것도 이제 길목지기 언론하고 엮여가지고 아니 가지 않을까. 1000에서 2000 정도는 이것도 방송국 관리 순환이 되니까 디지털 조선을 할래. 근데 가장 핵심인 전방은 안 할래. 왜냐면 사기도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미 했어. 다른 재료로. 네. 그러면 현대 무벡스 할래.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은 또 무성의 아저씨 관련주. 그 홍정욱 관련주에서 또 방송국 엮여 있는 KNN은 KNN은 수익금만 가려. 언제 할지 몰라. 홍종 거기까지 언제 할까? 가기에는 너무 멀어. 너무 멀다. 그러니까 그거는 수익금만. 그 대신 1,500원은 한번 뚫는 날이 있을 것 같아. 900원대까지 올라가다가 800원대까지 지금 다시 또 조정을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대선 주자들 붙을 때 움직여. KN이나 이런 것들. 디지털 조선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 근데 최근에 이제 방송국 테마주들이 올라간 거는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잘 확인을 해보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거의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진보적인 이제는 대표 연결고리지. 그쪽의 연결고리 뭐 MBC라든가 뭐 이렇게 좀 YTN 가,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보수 쪽에 언론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거를 내가 한 게 디지털 콘텐츠리 중앙, 디지털 조선, SBC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는 거 아니야. 근데 SBC는 오늘 상한가 쳤어. SBS?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때리라고 그랬어. 자, 시장이 이러니까 한 축의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정치인 테마주, 우리가 뭐 정책 테마주도 보자라고 하셨는데 이런 쪽도 같이 짚어드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정치인 테마주뿐만 아니라 정책 테마주를 보자라고 하셨었는데 그거는 갖다 해서 대형주가 많아.